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 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배도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네. 이렇게 대도 씨가 오니까 여기 여자만 있거든요. 우리 여기 남자들이 잘 안 와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저야말로 너무 여기가 화기애애해서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원래 평소에 존경하던 또 김미경 선생님 만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근데 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 먼저 고백을 좀 하면 네. 저는 이제 등 너머로 대도 씨를 봤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요? 알죠? 애 등 너머로 나오는 한 남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엄마는 네. 대도 씨를 직접 안 보고 애 뒤통수를 보다가 너 뭐 하는겨? 네. 근데 얘가 보고 있는 그 남자를 보게 돼 있어요. 네. 직접 안 봐요. 그러니까 네. 딸내미 눈을 통과해서 본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죠? 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어이구, 게임이나 하고 네. 누구야? 그랬더니 뭐 저는 좋아 죽겠다는데 나는 저 남자가 왜 나와서 우리 애를 게임을 시키나. 네. 이런 느낌으로 엄마들이 보다가 네. 그러니까 나한테 대도 씨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다가 우리 아들도 엄청 봤거든요. 그래요? 걔는 네. PC방에서 새벽 3시까지 산 놈이라 내 속을 네. 징글징글 썩였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네. 이제 저도 김미경 TV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도 씨인 거야. 감사합니다. 만나야 되겠어. 책을 네. 보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예요. 과연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의 행로를 거쳐봤지? 지금 몇 살쯤 됐지? 네. 어떻게 이런 걸 할 생각을 했을까? 네. 아니 이게 처음에 분명히 돈도 안 되고 혼자서 외로웠을 텐데 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사람들이 다 되고 싶은 유튜버 내 꿈의 하나의 직업군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꿈의 네. 직업군을 만든 건 대단한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 책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이 책에서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노란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잘 보이십니까? 보여요? 잘? 어때요? 서 팀장님 잘 봐요? 그래서 유튜브의 신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유튜브의 신이라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고 네. 대도 씨가 엄청 겸손해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제목을 붙일 리가 있겠어요? 네. 또 누가 이 밑에다가 네가 유튜브 신이냐 뭐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네. 유튜브의 신이 되려면 정말 밑바닥 어디부터 왔는지를 다 썼고 그래서 내가 가졌던 모든 궁금증이 이 책을 통해서 풀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괜찮은 남자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찾아봤죠. 누구랑 네. 사는겨 도대체. 네. 참 아내도 괜찮고. 그래서 왜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저희 진짜 스펙 달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네. 그러니까 살아가는 매일 열심히 사는 모든 것 크리에이티브의 모든 것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영감을 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했던 걸 한번 쫙 파고 들어가 보자. 좋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 조카들이 질문지 써줬어요. 정말이요? 궁금한 거 물어봐 달라고. 네. 근데 정말 특이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어느 각 분야에서건 성공하려면 일단 스펙이 좋아야 된다. 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스펙부터 좌절을 하는데 네. 제가 진짜 재미있게 본 건 대학을 안 나왔어요. 네, 맞아요. 고졸입니다.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네,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 고3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가뜩이나 원래 집이 안 좋았었는데 어머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거의 완전히 안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 딴에는 어머님한테 좀 효도하려면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입시원 수장까지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막 다 줄 서 있었거든요,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와중에 계속 생각을 했죠. 그냥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돈만 들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냥 돌아왔어요.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게 어머님 가슴에 가장 큰 못을 박았던 일이었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78년생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은 그래도 자식님이 대학까지는 보내놔야 일단 레알 일은 다 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어머님 가슴에는 계속 못이 박혀 있던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당신께서는 이제
자식내미 대학도 못 보낸 어머니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거죠. 저를 볼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네.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대학을 안 가겠다 포기하고 들어오고. 되게 속상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뭐 그래서 약간 중도적으로 했던 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그래도 재수 삼수 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만 뭐 딱히 공부는 딱히 안 했어요. 느낌만 가져가고 거의 아르바이트 위주로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던, 하고 싶은 거야 있긴 있었어요. 뭐 게임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농구.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방탕하게 놀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신다든지.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었고요. 게임을 좋아했었구나. 네, 게임도 좋아했었고, 농구? 그 다음에 영화, 네. 그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네. 농구, 뭐 이런 거에 거의 그것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많이 했죠. 봐도 돈 되긴 힘든 종목.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쓸모없었던, 네, 가장 쓸모없었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대학 가고 엄마들 생각엔 공부하면서 네, 시간 나면 게임도 하고 시간 나면 농구도 하고 네. 시간 나면 영화 보고 네, 시간 그래도 남으면 애니메이션을 봐야 되고 맞아요. 그러는데 시간 남으면 해야 될 일을 메인으로 하려고 맞아요. 하니까 얼마나 엄마들은 힘들까. 맞습니다. 아. 그때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 그,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아, 첫날 출근한 날 갔는데 호프집이 지하 1층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날까지 장마가 와가지고 그 호프집에 무릎까지 물이 찬 거예요. 오. 출근 첫날. 딱 봤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네네. 지금 어차피 출근도 안 했는데 그냥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려다가 보니까 사장님께서 혼자 힘들게 그 물을 다 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약간 측은지심이 발동했는지 그때 같이 물 다 푸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그때 저를 좀 예쁘게 봐주셨는지 그래서 거기서 호프집에서 되게 오래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아르바이트. 네,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뭐 제 쓸 거는 좀 쓰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도움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버는 돈이 뭐 많지 않으니까. 그쵸. 네. 얼마 안 되지. 그리고 뭐 딱히 뭐 하고 싶은 거 그때 당시에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었고 아, 그러다가 이제 군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군대를 갔다 오고. 네,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네. 딱히 또 할 게 없으니까 또 그러고 있다가 세이클럽,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이클럽이라고 채팅 사이트가 있었어요. 있죠. 거기서 뭐가 있었어요. 인기 있었냐면 라디오 방송이 인기가 있었어요. 아, 제가 가서 어느 날 세이클럽 라디오 방송을 딱 들어보니까 제법 진짜 라디오처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 정말 재밌겠다. 내가 옛날에 라디오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뭐 별밤이라든지 이거 듣고 자란 세대였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좋아서 나도 이렇게 남들한테 좋은 음악들을 들려주고 싶다 해서 거기서 DJ를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된 거죠. 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목소리가 좋아. 네, 그래서 거기서 처음 알게 된 게 있어요. 원래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녹음해서 들으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정말 이상해요. 네, 근데 남들이 제 목소리를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남들한테 조금 좋게 들리는구나. 그거 하나를 알 수 있었고. 목소리가 네. 뭐냐면 정직하고 따뜻한 그 보이스예요. 감사합니다. 정직하고 과찬이십니다. 따뜻한 목소리. 네. 그러니까 목소리만으로 연애하면 아주 뭐 그 전화로만 했었어야 되는군요. 아내가 얼굴도 그래서 저희 아내도 전화를 꼬셨습니다. 그랬다. 역시 내가 다 알아 좀. 맞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거기서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고 거기서 목소리가 좀 남들이 좋게 들린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이쪽에 좀 재능이 살짝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같이 DJ를 하던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놀면 뭐해요? 우리 회사 와서 일이나 좀 도와줘요. 해서 갔던 게 이제 디지털 대성이라고 네. 대성학원의 이러닝 사이트였던 거예요. 디지털 대성. 네, 근데 지금은 대성마이맥이라고. 아니 거기 이름이 원래 있어요. 대성학원은 대학 가려는 애들만 가는 맞아요. 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자고 그러고 거기 가서 서류 작업을 가서 좀 도와주려고 해서. 대학은 안 가고 대학 다니는 네. 가려고 하는 애들이 공부하는 데서 알바를 했다. 맞습니다. 재밌네.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 가서 느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기획자들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막 기획자들이 막 컴퓨터로 일을 하고 막 회의실 들어가서 회의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리고 심지어 야근하는 모습까지도 너무 야근조차 멋있어 네, 보여. 너무 멋있어 보이는 그거 거예요. 뭔지 알죠? 네, 그거. 난 저게 너무 하고 싶다. 얼마나 야식을 먹고 싶었겠어요. 맞아요. 회식하고 싶고. 너무 저게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 대리님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대리님이랑 그다음에 또 디자인 팀의 또 대리님 한 분이랑 해서 3명이서 되게 친하게 지내서 야근할 때 따라서 하고 어머나. 회의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고
보통 아르바이트가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회의실에서도 처음에는 말 안 시키다가 야,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저는 혹시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팀이 서비스 기획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홈페이지에 어떤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또 뭐 재미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드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했더니 괜찮은데 해서 점점 말을 많이 시키고 워낙 게임을 많이 해봤으니까 심리를 알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부사장님께서 오시더라고요. 3개월 정도 뒤에. 너 우리 회사 직원 한번 안 해볼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겠습니다. 야, 그럼 여기 정직원 됐어요? 네, 정직원이 됐어요. 대성에? 네. 이야. 그래서 디지털 대성의 직원이 되고 처음 맡았던 임무가 그때 디지털 대성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모든 촬영과 편집을 외주를 주고 있었어요. 그렇지. 그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요. 외주 네, 주면. 맞아요. 그렇다고 미디어 팀을 꾸리자니 그때 당시가 되게 오래전이기 때문에 10몇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막 PD님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팀을 완전 꾸리려니까. 그래서 저한테 넌지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혹시 촬영 편집 같은 거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저는 그때 몰랐지만 시간만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때 일단 그때는 전혀 못했어요. 관심만 있었지. 네. 그러니까 촬영도 할 줄 모르고 뭐 프리미어 네. 편집 이런 거 못하고 전혀 못했었죠. 그래서 저는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 대리님 한 분이랑 저랑 미디어 팀을 꾸려주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한번 해보라고. 제가 몇 개월 동안을 각종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독학 뭐 프리미어 편집 아니면 에디션이라고 또 그런 프리미어 같은 게 있는데 찾아가서 막 묻고 그래가지고 그 촬영 편집을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거기서 할 수 있을 만큼은 마스터했어요. 여기서 잠깐. 네. 잠깐. 이게 정말 제가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거의 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잠깐 네, 그럼 너무 좋습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이렇게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고 가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과연 사회에 필요한 인력인가를 우리는 공부를 다 해놓고 종이 한 장으로 드밀려고. 맞아. 나 이런 사람이에요. 네.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드밀려고. 네. 근데 다른 방법을 택한 거예요. 맞습니다.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때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지? 맞아요. 근데 이 방법이 많은 젊은이들이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흔히 옛날에 쌍팔년도 개발도상국 시대나 저 이렇게 튼튼해요. 나 이렇게 일 잘해요. 기회만 주시면 이게 통했지. 요새는 누구도 그런 기회를 안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호프집에서도 몸으로 보여주면서 기회를 얻었고 돈 벌 수 있는 기회 또 그렇게 하면서 디지털 대상에 들어가서도 몸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조금씩 회의도 끼어들고 이러면서 너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은 아닌데 스스로 필요한 인력이 되겠다고 필요한 인력이 된 거죠. 거기에 맞게. 맞아요. 중요한 건 시간만 주면. 근데 그때 한 게 독학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독학이에요. 나는 세상에 독학하는 사람이 이길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합교육에서 주는 건 걸러낸 교육이잖아요. 독학은 어제 실패해서 내가 오늘 깨달아서 배우니까 내 스승이 나야. 맞습니다. 엄청 똑똑해져요. 독학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대도 씨가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는 필요한 인력이 다 되고 서류를 드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몸으로 부딪혀서 필요한 인력이 되려고 애썼고 그 중간중간에 엄청난 그 정말 결심하는 독학이 있었다는 거.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이거를 먼저 고 짚고 또 넘어갑시다. 너무 흥무진진. 역시 대강사 하시네요. 그래? 대도서관 대강사입니다. 대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 못 앉아있는데 대성학원까지.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촬영 편집을 배웠던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제가 유튜브를 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때는 몰랐죠. 그냥 단순히 뭐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고 편집한다는 거 정도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기반이 돼서 나중에 도움이 됐고요. 거기서 몇 년 일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더 좋은 회사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인터넷 강의 1위 업체가 메가스터디였고요. 그렇지. 2위가 이제 이투스였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이투스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고졸인 스펙에 아무리 경력이 여기 몇 년 있다고 하더라도 1위 업체에서는 날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 큰 회사잖아요. 맞아요. 1위 업체에서는 결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위를 노렸죠. 이투스를 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이투스로 이직하신 분을
또 따로 만났어요. 만나서 카페에서 만나서 어떤 회사인지도 여쭤보고 아하. 어떤 상황인지도 여쭤봤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것도 알았고 또 하나는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그때 이러닝이 요즘 1인 미디어처럼 굉장히 각광받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각종 포털 사이트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그런 큰 회사들에서 이러닝 교육을 굉장히 노리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SK 커뮤니케이션즈라고 싸이월드 했던 회사거든요. 네, 그때 잘 제가 알죠. 거기서 이투스를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투스랑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고 제가 그래서 이투스를 목표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는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했냐면 당연하게도 저는 낼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학력에서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무조건 대학 대졸 이상이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자기소개서 회사가 뭐라고 썼어요? 귀사의 학력 요건에는 충족하지 못하나 제가 이 디지털 대성에서 몇 년 동안 일했던 경력이 있고 또 이런 일들을 했으므로 이제 한번 해보니까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썼고 그 밑에다가 제가 이투스에 갔었을 때 이투스 홈페이지가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 어떤 거고 장점이 이런 거니까 장점은 어떤 식으로 살리고 단점은 어떤 식으로 내릴지 약간 기획서 비슷하게 썼어요. 그래서 보냈더니 연락 왔어요? 네, 그걸 보시고 마음에 드셨는지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같이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 회사 홈페이지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라고 물으시길래 혹시 아이디어만 뺄라 그런 건 아니었겠지? 아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 나왔던 것들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저를 뽑아주셨고 그분이 또 제 은인이기도 하죠. 지금 대만에서 이러닝 하고 계세요. 지금 아직도 그분 가끔 만나는데 네, 그분이 제 아주 중요한 멘토이기도 하시죠. 그렇구나. 네. 김민 그때는 과장님이셨거든요. 원래 EBS PD셨다가 이투스 오셨다가 그러다가 또 저희 팀장님이 되셨었고 그분이랑 참 오래 일했었는데 되게 좋으신 분이었죠. 그럼 이투스에서 이투스에서 일을 하게 됐죠. 일을 한 거네. 더 큰 회사에서. 되게 재밌는 게 네. 대학 근처도 안 가고 네. 대학 가려고 그러다가 네. 가정형편도 어렵고 네. 대학 가면 불효인 것 같다고 그래서 대학을 안 가는 불효를 일단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저지르신 후 묘하게 대학 근처도 안 간 사람이 그렇게 대학 근처에서 일을 했네. 맞습니다. 가장 대학에 대학 가고 가깝게 싶어 일했어요. 대학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학 네. 갈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맞아요. 했네. 이게 참 되게 신기하죠. 재밌네. 그렇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되네요. 말이야. 네. 재밌다. 그리고 그 이투스라는 회사가 얼마 안 있어서 1년인가 2년이었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 돼서 SK 커뮤니케이션즈랑 진짜 합병합니다. 그래서 제가 SK 커뮤니케이션즈 정직원이 됐죠. 너무 좋았던 게 그때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어떤 회사였냐면 싸이월드로 대한민국을 정말 씹어먹고 있을 때였어요. 맞아요. 네. 나 그때 네. 거기 강의 갔었어요. 네, 가장 인기가 많은 맞아요, 맞습니다. 아, 맞아, 강의도 오셨을 거예요. 그 가장 잘 나가는 IT 회사였는데 맞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그걸 목격한 거죠.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IT 회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시스템이 어떤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거기서. 장점과 단점 포함하여.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더 많이 보였었어요. 의외로 굉장히 멀리 보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을 생각하는, 유저들을 생각하는 서비스들을 많이 만드시려고 정말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오히려 돈이 된다는 것들을 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웠고 그때부터 또 욕심이 생겼죠. 내 일을 하고 싶다. 내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학력으로 뭐 편견받은 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제가 슈펙스라는 평가도 받았었어요. SK 컴즈 안에서 가장 최고 등급 평가예요. 그래서 그런 평가도 받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뭐 학력으로 차별받진 않았지만 진짜 근데 내가 우리가 밖에서 듣는 소문으로는 네. SK는 최고의 학력이 있어야 들어간다고 믿어요. 네. SK가 원래 학력이 빵빵해야 들어갈 수 있는 네. 회사예요. 그리고 맞아요. SK는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급여가 굉장히 높다고 소문난대요. 네. 그죠? 근데 저는 SK 커뮤니케이션즈라고 SK의 하나의 계열사였던 거죠. 네, 계열사였고 또 그게 자연스럽게 이투스랑 합병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직원이 된 줄라서 좀 특이하게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네. 야 이게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남들은 그냥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 어떻게 대기업에서 일을 했냐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이게 다 네. 그 영어에서는 커넥팅 다트라고 그러잖아요. 점을 네네네. 이어간다는 네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간 것 같지만 네. 알고 보면
이렇게 아, 막 이런 맞습니다. 점이 막 맞아서 갈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점을 이어간 네. 것 같아 혼자. 네, 판을 최대한 짜서 갔던 이야. 케이스이긴 한 것 같아요. 운도 좋았고요. 솔직히 운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고요. 어쨌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모임들도 했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이제 사람들이랑 모여서 밥 먹고 나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벤처를 창업할 것인지에 내가 관한 한다면? 네, 그래서 그런 모임들도 같이 맨날 갖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학력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학력도 없고 응. 토익 점수도 없고 봐본 적도 없어요, 토익은. 응.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도 아무것도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나 뭐 하나 알려줘요? 네. 나 자격증 하나도 없어. 아 정말요? 나 토익 한 번도 시험 안 봤어. 네, 아 저랑 진짜 나는 다르네요.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고 네. 좀 더 나를 완성해가는 쪽으로 막 가고 싶지. 아, 이걸 하나씩 더 붙인다고 뭐가 이렇게 낮을 것 같지 않아서 안 했거든요. 네. 저랑 되게 그런 거. 비슷하시네요. 아우 나 되게 아, 네. 비슷하. 아우 토익 없어. 자격증 없음. 아우 좋다. 맞습니다. 음. 그렇게 그래서- 해서 했더니 제 사업을 하려니까 학력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고졸한테 투자를 하겠어요? 맞아. 할 수는 있는데 투자가 걸리네. 네, 투자 걸리죠. 제가 하려면 하지만 그 기껏해야 회사 몇 년 다닌 거 경력 가지고서 또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다고 그렇지. 그걸로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해외 IT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아름아름 번역해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 제일 뜨는 개념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SNS가 갓 들어왔을 때 막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봤어요. 아, 나를 브랜드화 시키면 스펙이든 학력이든 중요치 않게 되겠구나. 그럼 나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블로그를 할까 해서 왜냐면 그때 당시에 뭐가 유행이었었냐면 해외에서 IT 블로그가 굉장히 유행이었고 그걸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예, IT 리뷰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같은 걸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블로그를 열었고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면 SNS 서비스가 얼마나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얼마나 중요하게 변할 것인지 또 이 키워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막 써놨고 근데 블로그를 했는데 이건 너무 느린 거예요. 또 국내에서만 소비가 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도 또 찾았죠. 그래서 네. 홈페이지를 할까 팬카페를 할까 뭐 카페를 할까 아니면 홈페이지를 열어볼까 하다가 예전에 세이클럽에서 라디오 방송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송을 해볼까? 근데 세이클럽은 너무 낡았어. 그렇다면은 대안이 뭘까라고 봤더니 아프리카 TV라고 있었어요. 네,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가봤더니 그게 이제 지금의 1인 방송들이죠. 네. 생방송들 가봤더니 이거는 완전히 B급도 안 되는 정말 C급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정말 욕설로 점철돼 있고 그래 맞아. 자극적이고 막 거기 다 그냥 모든 방송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네. 물론 착한 방송도 있었지만 착한 방송은 인기가 거의 없었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할 일은 정해졌고 내가 저렇게 자극적이지 않고도 젠틀하게 가고 매너 있게 가면서도 욕설은 할 때만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어디다 재미만 잘 줄 수 있으면 확실히 대중성 있게 돼서 나중에는 내가 훨씬 더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처음에 아프리카로 안 가고 다음 팟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다음 팟은 별풍선이라는 그 맞아요. 제도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서 돈 벌 구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음 팟에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또 다음 팟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보러 가지 뭐 게임 방송 이런 걸 보지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 방송을 시작하고 문명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문명이라는 시뮬레이션 게임 그러니까 나라를 정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랑 막 전쟁도 벌이고 교육도 하고 외교도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게임을 가지고 다 공략을 했는데 어떻게 깨야 될지 저는 그 게임으로 뭘 했냐면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조선의 왕을 골랐으면 옆 나라에 뭐 러시아나 뭐 영국, 미국이 있으면 우리보다 잘 나가는 나라에 갔을 때 외교할 때는 좀 약간 굽신굽신 되면서 좀 석유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못 나가는 나라에 갔을 때는 뭐 빌리러 왔으면 돈을 좀 내줘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런 연기도 하면서 네 그런 스토리텔링을 했더니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막 보기 시작했고 제 방송에 여자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 안 지나서 그 10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방에 1000명이 가득 찼어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게임을 즐길 것이냐를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한 거네요, 스토리텔링으로.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선 예능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 네, 예능을 한 거죠. 그래서 게임을 오히려 잘 모르시는 대중분들이나 아니면 오히려 여성분들도 제 방송을 되게 찾게 됐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방송은 되게 잘 됐는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죠. 퇴직금이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들어요? 그걸 하는데? 왜냐면은 어쨌든 돈을 벌 구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네네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머나. 쌀이 이만큼 남았길래 그걸로 한 3일을 나눠서 미음을 끓여서 먹었거든요. 그러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1950년대 일이 거기서 미음죽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근데도 제 자신이 한심하다거나 아니면은 내 인생이 나락이라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 방송이 되게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단지 내가 돈이 없는 것 뿐이지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다. 그럼 돈 될 방법이 되게 만들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있었죠. 그리고 근데 이게 네. 진짜 힘든 게 왜 네. 여기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야. 근데 그 네. 일을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성과도 보일 것 같아. 근데 이게 돈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돈까지 가는 길이 네. 사람마다 길이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맞아요. 사람은 엄청 멀리 가야 되고 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을 때는 이게 굉장히 빨리 가게도 되고 맞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이게 돈이 돼야지 네. 돈이 돼야 이 직업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계속 굶을 순 없잖아요. 네. 우리가. 요까지 가는 길 동안 참아내는 게 네. 정말 어려운데 그때 어떤 생각으로 견뎠는지 궁금해요. 네. 그때 당시에 제 방송을 보던 분들이요. 응. 제가 그런 줄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방송할 때는 되게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네, 되게 방송할 때 그때는 뭐 얼굴을 안 까고 했었거든요. 얼굴을 안 내고 목소리만 냈었는데 그래도 되게 밝게 방송하고 명랑하게 방송해서 그리고 목소리가 부자 목소리 같아. 좀 있어 보여. 목소리가 굵직해갖고 다행이네요. 기름져 아주 목소리가. 그때 당시에 송중기 씨 목소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굴 안 깠을 때 얼굴 이제 발표하고 나서는 그런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상황은 좋았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척들한테 돈을 좀 빌리러 갔어요. 갔는데 어떡하냐. 가서 지금 상황이 되게 좋은데 지금 돈이 없는 거다라고 했는데 친척들은 그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네, 친구들이다 마찬가지로 너 왜 그냥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렇지. 네. 아니 누가 봐도 SK 커뮤니케이션을 그만두고 네. 혼자 사업한다 그러고 퇴직금 네. 다 떨어먹고 맞아요. 그리고 미움 그게 뭐 자랑이 뭐요. 엄마가 들으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일인데 맞아요. 쌀 요만큼 갖고 뭐 미움을 맞아요. 3번을 나눠 먹었다는 등 네. 그런데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누가 믿어? 그 얘기를 깜빡했는데 SK 컴퓨터 다니는 시절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이제 자궁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제일 후회됐던 게 이제 나중에 돈을 벌면 어머님한테 효도해야지 뭐 세계여행도 보내드려야지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님은 제가 성공한 거를 보지도 못하고 가신 거죠. 그게 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요즘도 시청자들한테 늘 얘기해요. 나중에 약속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지금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드리는 게 훨씬 낫지. 뭐 부모님이 우리한테 많은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식사 함께 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나은 거지. 지금 뭐 나중에 무슨 뭐 돈을 벌면은 여행을 보내드리고 뭐 맛있는 걸 사드리고 뭐 비싼 걸 사드리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근데 네. 듣고 나니까 너무 가엽네요. 아빠도 아닙니다. 일찍 가시고 어머니도 네.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에 그랬구나. 그게 제 선택을 하게 해줬던 것도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저랑 제 동생만 남았는데 제 여동생은 어차피 지방 살면서 알아서 본인이 잘 하는 애거든요. 그러면은 인생에 나만 남았는데 나만 잘 건사하면 되니까 내가 거기서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실패한다고 해도 피해받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어머님이 계속 계셨다면 네. 회사를 못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됐던 어떤 연결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엽다. 엄마도 네. 없는데 미움 먹고 아이고는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맞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네. 이게 될 수 있다라는 희망 하나가 네. 매일매일 살게 해주는 힘이었겠네요. 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는데 문제는 이 발판을 어떻게 깔아가야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제가 주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가는 스타일이라서 네. 이런 게 뭔가 나중에 제대로 돈을 벌고 제대로 잘 되려면 어떤 환경이 깔려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질문 네.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력이냐 네. 학력이냐 이거 둘로 딱 나눌 수는 없지만 네. 어느 지점을 나눌 수는 없지만 네.
실력이냐 학력이냐를 지금이라도 네. 19살, 20살로 돌아가서 선택한다면 네.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둘 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실력이 아무리 있을지언정 그걸 남들이 이해하게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네, 실제로 저랑 오랜 기간 지내지 않으면 실력이 진짜 있다 없다가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바로 만나가지고 저의 실력을 입증하려면 그게 너무나 어려워요. 기회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학력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푸드 채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러라도 이제 요리 학교를 가려고 해요. 왜냐면 직접? 예, 물론 요리 연습도 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네. 요리 학교에 가서 어떤 수료증이라도 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요리를 많이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있는데 보통 네. 게임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요리를 건드린다고 하면 그 진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뭔가 나 오래 해봐서 나 요리 좋아하고 실력이 좋아라고 해봤자 그걸 안 보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쟤 또 돈 되니까 저걸 건드렸네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 학력을 따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여기서 네. 잠깐 나랑 공통점이 많아. 네. 재밌다. 제가 패션을 하잖아요. 네. 저는 뭐 그러니까 하냐면 아까 저기 보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밖에서 보니까 재봉틀도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4년 전부터 혼자서 재봉틀로 네. 갖고 나는 옷을 만들었어요. 나는 의상 디자인학과 근처도 가본 적이 없고 네. 그런데 그냥 혼자서 옷을 만들었거든요. 네. 거의 막 몇백 개, 천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네. 누가 내 옷이 이쁘다 그러는데 한번 팔아봤어요. 네.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그 얘기 했어요. 뭐 저거까지 건드리고 그래 김미경이. 네. 강의나 하지.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은 네. 재능이 하나만 있지 않아요. 네. 사람들은 나는 태어날 때 5가지 이상의 천재성을 맞습니다. 갖고 태어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다 풀리면 이쪽으로 알아서 얘가 가요. 네. 요거 좋겠는데 요거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마치 본능처럼 이렇게 새끼줄 깨듯이 이렇게 가지가 점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느끼죠? 그래서 네. 내가 했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패션쇼 했어요. 와. 그리고 너무 멋지십니다. 네.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는 1년에 2번씩을 네. 내 취미로 공부한 옷을 내가 네. 만들어서 파는 건 하나의 세러머니인 거예요. 아. 그걸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네. 물론 팔아서 미혼 엄마들 도와주는 일을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 내 안에 이런 어떤 재능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나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마치 이 시간 돼서 원래 나오기로 한 것처럼 나오는 거지 이렇게. 요리가 네. 원래 요리 좋아하시죠? 원래 뭐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래서 백종원 씨 보면 되게 존경스러운데 그분도 물론 요리를 되게 잘하세요. 하지만 그분의 방점은 미식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는 것과 맛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의 정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뒤로 놓고 이 음식이 정말 맛있어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추구하시거든요. 정말 음식을 즐기는 네, 거죠. 맞아요.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뭔가 요리의 정통성이나 이런 것 부분들은 사실은 저한테 중요치 않아요. 오히려 효율적으로 그 요리가 가장 맛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사람들 보기 좋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저는 그걸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나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진정성 있게 저는 이걸 대하고 있는데, 그 진정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네. 그래,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많으니까 이 네. 길을 걸어온 네. 거로서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진정하게 보내는 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맞습니다. 3년, 4년, 5년 지나가잖아요. 네. 다 잠잠해지고 결국 나의 진정성만 남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 시간에 그거를 얼마나 그걸 사랑하고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네. 모든 것들은 알아서 저절로 다 정리가 되는. 네. 지금 몇 살이죠 이제? 지금 제가 78년생이니까 41인가 이 정도 될 겁니다. 너무 좋은 나이야. 무슨 네. 뭐하기에 좋은 나이인지 아세요? 뭐하게 좋은 나이냐. 다른 가지를 뻗어나가. 다른 시간, 그러니까 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충실한 시간과 네. 조금 더 다른 시간을 살아보기에 너무 네. 좋은 시간. 아, 그러다가 또 40대 쭉 가다 보잖아요. 네. 그럼 또 내 몸이 알아서 다른 시간을 찾아가요. 이전과 네. 다른 시간을 찾아서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 뭐 새로운 걸 또 배우고. 실제로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는 메이크업도 배웠습니다. 정샘물 아카데미에서
메이크업도 그 직접 한 겨 지금 네, 직접 한 메이크업이요? 겁니다. 직접 한 건데도 이건 되게 간단하게 한 거고요. 뭘로 했어요? 말해봐요. 메이크업 포레버 그 가면 HD 파운데이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제 피부 색깔이랑 맞는 약간 어두운 색깔 계열이거든요. 보통 네, 남자들. 어두운 색깔 계열이랑 거기다 이제 피카소 붓으로 직접 이제 이렇게 하고 피카소 옷이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뭐 옷도 좀 신경 쓰고 네. 헤어스타일도 신경 쓰고 이거 좀 이렇게 하는 거죠? 패션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 네,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제가 뻗칠 그런 능력까지는 안 되고요. 곧 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옷 살 때 예쁘게 사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옷 네. 남자들이 아무나 잘 안 입거든? 일단 아. 카라 되게 특이한데다가 네, 소매가 레이어드 이게 돼 있죠. 레이어드 돼 있고 이게 소매가 보통 거보다 이만큼이 더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레이어드 맞습니다. 돼 있으면서 이게 네네. 쉽지 않은 옷이거든. 네. 그리고 여기 뭐야 단추도 안 잠그고 이거 일부러 벌렁벌렁거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여줘 봐봐요. 이게 벌렁거리는 맞습니다. 거니까 이게 일부러. 네. 여자들도 되게 패셔너블하지 이게 그러니까 네. 옷이 이런 옷이 있어요. 쉬운 옷과 어려운 옷이 있어요. 쉬운 옷은 왜 일반적으로 입는 셔츠. 네. 우리끼리 말할 때 패션 네. 모델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네. 모델들은 되게 어려운 옷 많이 입거든요. 네, 이렇게 맞아요. 남들이 입어서 저거 어떻게 입어 하는데 네. 딱 걸치고 나오면 너무 멋있는. 맞아요. 이것도 그 어려운 정도로 치면 한 중급은 되는. 옷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 잘 어울린다 근데. 고맙습니다. 바지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네. 감사 지금 요리 패션 나와서 또 하고 싶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단계는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이유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바라보는 단계는 네. 이제 혹시 미국 토크쇼 아십니까? 미국 네. 토크쇼? 네, 네.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든지 잘 알죠. 다. 지미 펠런, 아니면 제임스 코든 뭐 이런 분들이 하는 토크쇼가 네, 네. 저는 유튜브에 가장 잘 맞는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음.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 분들 뭐 앨런 쇼라든지 이런 분들 네. 보면은 그래서 구독자 수가 미국에서도 제일 많은 맞아요.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컨텐츠들이랑 다르게 그 쇼들을 보면 쇼 하나하나 사이에 있는 코너들이 10분 정도 단위로 잘라져 있어요. 잘라져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하나가 뭐 1시간 정도에서 쇼가 되지만 그 10분 정도나 5분 정도짜리들이 떨어져 나와서 다시 유튜브에 하나의 컨텐츠식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가장 유튜브에 잘 맞는 컨텐츠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예능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로 길게 스토리텔링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을 하나 떼어서 보면은 그렇게 재밌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그쵸. 재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능 스타일보다는 약간 미국 토크쇼 스타일이 가장 종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제가 잘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잠깐만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네. 우리 여기서 아예 기획회를 하자고요. 네.